뭐 WBC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또 안타까운 네.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부상에서 돌아온 기아 타이거즈 김도용 선수가 이제 세 번째 경기 만에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햄스트링이었어요. 지난 8월 7일 사직 롯데전 3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었는데 5회 말 롯데 윤동희 선수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왼쪽이죠. 이번 왼쪽 햄스트링 부위에 불편함을 느꼈고 벤치에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의 검진 결과 좌측 햄스트링 근육 손상 소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약 2, 3주 후에 재검진을 통해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기아 구단이 바로 발표를 했죠. 재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선수를 무리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정규 시즌 아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재활에 집중하고 휴식을 취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도현 선수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3월 22일에는 좌측, 5월 27일에는 우측, 그리고 8월 7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다시 또 좌측이었습니다. 한 시즌에 한 선수가 양쪽 그 햄스트링을 이렇게 세 번이나 부상 당할 수 있다는 거는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굉장히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장성호 의원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그 세 번 햄스트링 다치는 거를 일단 처음 봤어요. 네. 제가 현역 때 뭐 이 현역 20년을 했고 해설을 이제 10년을 했는데 세 번을 다친 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다친 모습은 사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위를 두 번 다친 것도 봤고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다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번갈아 가면서 세 번 다친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야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었고 그러면 이제 김도영 선수의 준비가 이제 부족한 게 아니었나. 사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그렇죠. 결과론으로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김도영 선수의 이제 KBO 리그 들어가서 이제 홈페이지 아까 KBO로 들어서 퓨처스 경기를 좀 많이 뛰었나 이런 것도 봤더니 첫 번째 다쳤을 때 한 경기 뛰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쳤을 때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연습 경기를 뭐 한 경기 뭐 뛰었다고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김도영 선수가 다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도 뭐 KBO와 미국을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미국은 뭐 투수가 다치면 투수가 재활 기간을 갖는 게 거의 30일 그리고 야수가 한 2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경기를 뛰고 경기 근육이랑 또 우리가 또 뛰는 근육이랑 다르죠. 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 완비를 한 이후에 올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김도영 선수가 다쳤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오는 데 있어서 김도영 선수가 진짜 햄스트링이 괜찮아진 건지에 대한 경기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도 들기로는 그러니까 평가전 정도, 네. 그러니까 지방의 모 대학과 평가전 정도만 하고 올렸는데, 장성규 의원 말씀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은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이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 기아에서 정규 시즌 아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시즌 아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스가 지금 포스트 시즌 가도 김도영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장성희 의원도 이 세 번째 다치는 거를 처음 보셨다고 했고 저도 사실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중 상으로 본다면 중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경중을 따지자면 이거 중하게 여겨서 내년 시즌 새롭게 오픈하면 시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가면 김도영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유혹도 떨쳐버리고 이 정도의 데미지라면 올 시즌은 아예 포스트 시즌까지도 뛰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년 3월, 5월이 WBC인데 그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물론 논의를 뭐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김도영 개인을 놓고 봤을 때 뭐 제가 그 같은 동종 업계 사람으로서는 아예 올 시즌은 어떠한 경기든 뛰지 않는 것. 네,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아예 공적으로 시즌 아웃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장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연습 경기 또 정민철 연습 경기에 대한 왜 연습 경기만 하고 푸체스 리그는 안 뛰고 올라왔을까?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좀 더 기회 좀 많이 2군에서 뛸 수 있는 한 2경기라도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8월 1일이었죠. 8월 1일 이제 목포과학기술대와 평가전에서 한 경기 출전을 했고 그 바로 이제 1군에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1군 엔트리 합류 당시에 이제 뭐 대타 정도 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하나전이었죠. 하나전이 우천으로 3경기가 다 취소가 됐었어요. 취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기 그 시간을 좀 벌 수 있었던 어떤 시간이 그쵸. 됐겠죠.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김대원 선수가 바로 대타로도 아니었고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사실 롯데와 3연전에서 3루수 선발로 처음 경기에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퓨처스리그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도 이걸 좀 취재를 했는데 일단 1군 콜업전에 퓨처스 경기가 없었어요. 7월 30일 상무와의 경기 후 8월 5일까지 기아 경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퓨처스에서 뛸 수 없어가지고 이제 기아에서는 대학팀과 두 차례의 연습 경기를 만들었었는데 8월 1일 경기를 뛰고 2일 한일 장신대와 연습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고 그날 이제 콜업이 됐던 거였었죠. 그리고 사실 김대원 선수는 저희가 굳이 이런 다른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아 구단에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살펴보고 관리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 과정 그러니까 저 텍스트 저 과정을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1일 과기대 연습 경기하고 장신대와 한 번 더 출전한 뒤 계획이었으나 계획 수정을 했다. 네네. 그러면 저때 제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코칭 스회에서 분명히 물어보죠. 네, 그렇죠. 어떠냐? 네. 그러면 김도영은 괜찮습니다. 괜찮다. 뛰고 싶으니까. 음. 그렇죠. 1군 가도 되겠어?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수는 그냥 계속 가고 싶은 게 선수 욕구고 사실 코칭 스텝의 역할은 스톱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저 짧은 기간에 글쎄요. 저 경기를 소화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뭐 들어요. 물론 저게 다- 하루 차이지만.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제 아쉬움이 또 크다 보니까 우리가 안우진 선수 사례처럼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민철 위원은 코치도 하시고 단장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심리에 대해서 정말 아시잖아요. 특히 뭐 정성현도 뭐 이거는 네. 다 야구 선수라면 다 아는 그렇죠. 거니까. 부상에서 이제 복귀 과정을 밟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내 몸이 정말 지금 튼튼하고 아무리 뭐 검사를 되게 정말 철저하게 했다고 구단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못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쓴소리를 좀 한마디 드리자면 계획이었으나 수정하고 1군에 콜업이 됐다. 저건 철저한 관리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관리라면 그 하루 이틀이라도 어떻게든 저 프로세스는 진행을 하고 올라갔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2번을 다쳤잖아요. 음. 만약에 한 번을 다치고 저렇게 조금 빨리 콜업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텐데 양쪽을 한 번씩 다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예열을 저는 갖추고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너 파트 쪽에서 김대호 선수가 다시 다쳤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뭐 완벽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올라오자마자 다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어요. 반대 당연히 트레이너 파트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고 급하게 당겼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사실 뭐 글쎄요 뭐 KBO 리그에서 정확하게 뭐 재활을 몇 경기를 치르고 뭐 각 팀마다 분명히 매뉴얼이라는 게 시스템이 있죠. 예, 존재가 돼 있는 거 제가 알고 그렇지 않은 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 몇 경기를 대타를 치고 그 다음에는 지명타자로 몇 경기를 나가고 그리고 수비를 몇 경기 나가고 이렇게 다 빌드업 과정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과를 했을 때 1군에서 이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을 빗대어 보면
사실 너무 빨리 올렸다고 느낄 수밖에 자, 없어요. 저는. 올린 네.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 설정했던 대타가 한 3일이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3일을 똑같이 대타로 썼어야 됩니다. 그 번 시간을. 그렇죠? 그렇죠. 그 3일을 그냥 보내고 바로 첫 투입된 경기부터 네, 예, 그거. 수비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 벌어진 일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해서 전문가분들한테 뭐 원성을 좀 사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여기 정량적인 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정성적인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재활 과정이라는 거는. 네. 네, 유저 JWS8214님이 글을 많이 남겨주셨나 봐요. 민철님, 스나님, 김동현 선수 부상과 별개로 러닝의 중요성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요즘 선수들이 러닝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시간이 아까워서 힘들어서라고 한다면 뭐 하여튼 네. 저는 네. 요 때문에 네. 실제로 코치 때도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 많은 네. 이유로 러닝 부족을 아니 근데 이유로 그렇게 든다고. 단정 줄 수 네, 없죠. 네. 이건 뭐 저희들이 의학적 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나성범 선수가 오키나와 때 네. 경기 안 뛰고 러닝량 늘리고 올 시즌 풀타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살도 빼고. 살도 빼고 러닝량을 충분히 늘렸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뭐 부상이 뭐 당하는데 그게 절대값은 아닌데 그러니까 기성 관리자들하고 최근 관리자들하고 조금 패러다임이 좀 다른 건 있어요. 요즘은 공부 많이 하십니다. 트레이너분들 MLB 각 나라에서 하는 최신 트렌드 훈련 기법 다 들어와요. 금방금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잖아. 뭐 그 웨이티드 볼부터 해서 네. 워터볼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대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즉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디가 나가서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선수는 뛰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관리자들이 선수를 뛰라고 독려하는데 가장 호응받지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러닝 시켜서 쫓아오게 하는 거. 네. 그래서 과거에는 담당 기술 코치들이 초시계 들고 쟀습니다. 안 뛰면 2군 내려보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안 뛰면 혼나고. 그거 있잖아요. 스프링 캠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거 달리기 해서 체력 테스트도 하죠. 네네. 네. 그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김시인 감독 그쵸. 시절에. 김기태 네. 감독도 그거. 자, 했었잖아요. 이게 한국 야구가 뭐 진부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도 그걸 합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도 트레이닝 코치를 기술 코치가 로테이션을 합니다. 일본 야구도 그 문제가 맹점이라 어저께 나의 타격 코치가 내년에는 트레이닝 코치가 돼요. 오. 그러면서 이런 순환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뛰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됐고 뭐 미국 얘기를 하면 또 안 되죠. 미국의 인프라와 아시아 인프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조건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한된 인원을 극대화시키려면 사실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글쎄 이 반복 훈련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이제 고급 기술로 들어가고 그게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제 내피셜도 있고 여러 사례들 저희들 현장 사람들의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기성 선수들은 늘 러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효과를 사실 저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제가 예전에 사실 이제 슬럼퍼지면 러닝했잖아. 네,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제가 입단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전부는 아닌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저도 이제 그 프로 20년 차 마지막에 햄스트링이 한번 터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햄스트링이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뭐 많이 뛰지 않기 때문에 네가 빠르지도 않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매 경기 정경기를, 정경기는 아니지만 100경기 이상 뛰었던 선수인데 햄스트링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어떤 게 있었냐면 2시간 동안 체력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였죠. 문화. 네, 3일턴이라고 하는데 3일하고 이제 쉬는 마지막 날은 또 그 400m 트랙을 10바퀴씩 뜁니다. 마무리 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롱. 그래서 단거리 러닝, 뭐 인터벌, 진짜 가지가, 그러니까 러닝 종류도 진짜 많지만 그거를 3일 안에 다 소화를 했어요. 그거를 거의 대부분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즌을 치를 수 있는 하체적인 준비가 거의 스프링 캠프에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시즌 들어가면 그 부분은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기술적 이것만 보는.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기술만.
주변에서 강조를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뭔가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이 부분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어때요? 저도 이제 다른 트레이닝 파트랑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타팀 트레이닝 파트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작년이 처음으로 풀 시즌이었잖아요. 풀타임으로 그쵸. 뛴 시즌이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뛰었고 그 늦게까지. 이후에 뭐 여러 행사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선수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프로 들어와서 처음 모든 게 다 처음 경험하는 건데, 과연 뭐 선수는 당연히 그 이후에도 워낙 성실한 선수니까 열심히 훈련을 했겠지만 이전과 다른 이 보폭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피로도도 누적됐을 거고, 이 피로도가 제대로 풀렸을지, 그리고 그 풀린 훈련을 많이 했을지, 이게 궁금하다. 물론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유를 따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떤 설명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어떤 네. 말씀인지 알고 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경기의 양이 사실 그 피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무시 못하는 거고, 2년차 징크스 혹은 뭐 버드치 효과라는 뭐 이런 말도 전년 대비 양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 이범호 감독이 그런 관리를 또 못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네. 이범호 감독도 MPB에서 선수 생활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연수도 충분히 해봤고, 그래서 그거 아는데, 그 선수 이제 개개인,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뭐 준비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KBO의 훈련 문화 자체가 과거와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공교롭게 저희들은 햄스트링에서 지금 선수들보다는 조금 자유로웠다. 이승용 감독도 그 얘기를 해요. 네. 과거에는 네. 경기 수도 좀 적긴 네. 했지만, 그러니까 예, 예. 현장에 있는 감독도 햄스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야 송아, 우리 때 햄스트링 다친 선수가 과연 주변에 몇 명이나 있었냐? 사실 미안하죠. 거의 없었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야 우리 때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이 뛰었냐. 우리 스프링 캠프 들어가기 전에 막 진짜 뭐 테스트하고, 그래서 선수들 몸도 잘 만들어 오고 많았던 언니냐 때문에 햄스트링이 터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때는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정규 시즌에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용 감독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TV님이 제가 그 아이디가 이게 네임명이 되게 길어서 잘 못 읽겠어. TV님이. 네네네. TV. 근데 프로 첫 시즌 풀타임이었다고 모든 선수가 다음 시즌에 다 그렇지는 않아요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이건 하셨고요. 뭐 선수 체력에 따라서 다 네, 다르죠. 이 HP2845님이 호날두가 그 나이 때까지 잘 뛰는 게 운동 방식과 먹는 거에 철저한 거야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 네. 되는 대호님이 선천적인 거 아닐까요? 황희찬 같이 근육 덩어리가 큰 선수 특징 같은데 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네. 풀리지 않는 그렇죠. 담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진짜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도영의 성실성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선수가 스프링 게임 때 대충 몸을 만들었을까?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 네, 그렇다고 김도영 선수가 그렇게 작년에 잘했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올해 더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부족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만약에 그 MVP를 또 받았고 한 시즌 뭐 이렇게 마무리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젊음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예? 그리고 근육이 좀 아무래도 나이 든 선수보다 좀 탄력이 좀 있잖아요. 그럼 회복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을 다쳤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몰아가기가 되게 애매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 이 햄스트링 부상은. 성훈 네. 네가 이거 저 논문 하나 써라. 그럼 야구계에서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네. 네. 어떤 한 분야로 단정 짓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부상입니다. 이 어려워. 김도영 선수의 이 햄스트링 부상.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런닝의 예찬인 거죠. 그 런닝에 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네. 지금 어떤 분이 뭐 선수한테만 다 모든 책임을 돌리시는 거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선수 탓이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런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린 거였고, 어떤 분은 지금 유저
JWS8214님이 햄스트링 단정 짓는 건 아니고 민철님을 비롯해서 순철 위원님이나 현역 베테랑 선수들 등 러닝이 정말 중요하다고도 하셔서 전부터 궁금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유현진 선수도 뛰기 싫지만 무조건 뛰었다고도 하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유현진 선수도 메이저리그 처음 갔을 때 놀랬죠. 달리기 늦어가 제일 늦었잖아요. 1마일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1.6km잖아요. 그걸 깜짝 놀란 거죠. 류현진 선수도. 근데 장성희 위원도 미국 그 스프링 트레이닝 가보면 아시겠지만 TV에서 보던 유명한 선수들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스프링 캠프 시간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새벽에 누가 땀복 입고 뛰어요. 컷쇼가 뜁니다. 맞아요. 누가 코치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체 훈련 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뭐 우에하라라든지 여러 뭐 일본의 유명한 선수들도 구안타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루 팀메이트로 활동하면서 늘 그 사람들이 뛰는 것만 본 것 같아요. 저도 메이저리그 모습에서. 퀴즈 가서 예. 전날 선발 등판했던 선수가 그 다음 날에 항상 러닝했어요. 음. 예, 야구장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항상 경기 전, 그러니까 팀 훈련 전에 일찍 나와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선배들이 해왔던 훈련의 방식 그리고 체험 이런 걸로 이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단장 때 트레이너들하고 마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그리고 쪽으로 말씀을. 그렇죠. 네. 러닝 때문에 그리고 코치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트레이닝 파트의 선까지 넘어가면서 제가 이태양, 임기영을 네. 파워 프로그램 러닝을 시켰어요. 이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태양 선수가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 따고 임기영 선수 참 좋은 투수 활동을 했었고 그 두 선수만 그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곧 연속성과 자기 메카닉 유지에 참 필요한 게 러닝이다. 저는 그렇게 그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SKH 홍 3798님이 김도영 유연성과 근육질은 상당히 좋은 걸로 체크가 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네. 저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네, 또 제스 아유 한글로 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네. 아이디를 안 읽으셔도 돼요. 네. 지문만 읽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모든 부상은 다 필요해서 온다라고 또 말씀을 남겨주셨고, 네 그리고 로미오 원님이 러닝이 답은 아닐지언정 이 정도로 햄스트링 문제가 많다면 뜸박질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또 이게 모든 게 우리가 러닝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네. 안 뛰는 게 아니라 덜 뛴다는 그쵸. 얘기입니다. 안 뛰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저희 때보다 덜 뛴다. 네, 훈련 때 뭐 러닝이 없는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김도영 선수 그리고 어떤 분이 왜 안우진 김도영 부상 이야기 한다면서 왜 안우진 얘기를 조금 하고 김도영 얘기 많이 하냐고 하는데 안우진 선수는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 네. 많이 다뤘고 더 이상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수술 이제 잘 받은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 질문이 웃기다. 네. 아니 무슨 좋은 얘기라고 뭐 많이 다루고 뭐 적게 다루고 그래요. 네, 연세 주린이님 안녕하세요. 철이 형, 근데 이태양, 임기영 둘 다 최근 부진. 이태양 선수 지금 퓨처스에서 0.99예요. ERA가. 퓨처스에서 좋은 뭐예요? 네. 그런데 아니 김경문 감독이 안 올리시는데 어떡해요? 근데 지금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러닝을 이 친구들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했느냐를 저는 역질문을 하고 싶고 맞아, 알고 싶네 저도. 네, 역질문을 하고 싶고 저는 자 여러분들 이게 제 왜 그 지론이 생겼냐면 과거에 슈퍼게임 갔는데 선동열 선배가 뛰기 싫으면 투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말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슈퍼게임 가면 각 팀 스타 선수들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한 보름을 합숙을 하고 게임을 하는데 선동열 선배가 다 이끌고 뜁니다. 그 일본에 가서. 네. 앞에서. 그래서 저는 야구를 잘하려면 잘 뛰어야 되는구나. 네. 잘 뛰어야죠.